마방야바라밀 이번 주는 다른 주는 일주일에 법회가 한 번 있는데 이번 주는 일주일에 법회가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때보다도 좀 덜 참석을 하시지 않았나. 어제가 초하루라서 바로 연이어가지고 법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족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훌륭한 부자이다. 이런 말씀이 법구경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행복하다고 느끼느냐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속에서도 만족과 행복의 요인을 발견해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족으로 불행을 느낍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감사할 요인을 찾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경전에, 이런 종류의 말씀은 경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많이 있고 많이 들어보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는 이제 만족을 못 느끼고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생각으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이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 자신은 이 지구상에, 인간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구 80억이 된다고 하는데, 80억이 되는 인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80억 인구가 유럽에서는 몇 명이 살고, 북미, 남미에서는 몇 명이 살고, 또 아시아에서는 몇 명이 사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서 하고 북미, 남미 쪽은 그렇게 많이 살지를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살아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금 중동 지방도 아시아로 속하지요. 중동 지방도. 일부는 아시아로 속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아시아고,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탄자가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
이게 뭐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중앙아시아인데 거기에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5개인가 6개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서 아시아로 들어가죠. 동북아시아는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데가 동북아시아라고 그래요. 불교는 동북아시아가 대승불교권이고 동남아시아는 초기불교, 소승불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 아시아권의 62%가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80억 인구 중에 62%가 다 아시아에 산다. 다 모여서 산다고 그럽니다. 잠깐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현재 지구의 인구는 80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세계 80억 명을 이렇게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느 지역은 몇 명, 어느 지역은 몇 명 이렇게 구분한 것보다는 100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다양한 통계를 비교하면 이제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100명 중에 11명이 유럽에서 살고 5명은 북미, 캐나다나 미국에서 살고 9명은 남미, 남미가 어디신 줄 아시죠? 다들. 네. 저 브라질 뭐 이런 데가 거기가 남미 쪽입니다. 거기가 북미보다도 더 인구가 더 많이 살아요. 북미, 캐나다, 미국은 5명, 약 5억 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5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9억 명은 남미, 브라질, 칠레 뭐 이런 쪽입니다. 15명은 아프리카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명은 아시아에서 산다고 그래요. 뭐 많은 숫자가 이제 아시아에서 많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골과 도시로 구분을 하면은 시골에는 49명이 살고 도시에는 51명이 살고 51%가 도시에서 살고 49%가 시골에서 산다. 그러죠. 77명이 자기 집을 가지고 살고 23명은 자기 집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21명은 영양 과잉이고 63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15명은 영양실조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에 속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51명 중에 속하는 것이죠. 77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 집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집 2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 전세 월세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21명은 영양 과잉이고 63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게 우리는 영양 과잉은 아니더라도 배고프게 못 먹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63명 중에 15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언제 식사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은 어떤 물을 먹느냐
우리 전부가 다 깨끗한 생수를 사 먹고 살지요. 수돗물을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깨끗한 물을 사서 먹고 사는 그 도시인들입니다. 13명은 깨끗한 식수를 먹지 못합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식수를 못 먹고 아주 비위생적인 그런 그 음료수를 먹고 살면서 그 물 때문에 건강이 다 이제 해쳐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사람들이 약 13억 정도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휴대전화 가지고 사시죠? 80억 중에 75%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25%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80억 중에 30%는 인터넷을 접속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 70명은 인터넷 접속을 못한답니다. 우리도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연세 많으신 분들, 저 시골에서 사는 분들. 그런데 70명, 70%, 80억 인구 중에 70%가 인터넷을 접속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이 7%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0억 인구 중에 약 7억 명만 대학 교육을 받고 나머지 93명은 대학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맹인가 문맹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83%는 문맹이 아니에요.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17명은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몇 살까지 사느냐. 26명은 14세 미만에, 그러니까 26%는 약 거의 26억 명은 14세 미만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100일 돌 이런 잔치를 했잖아요. 그 잔치를 하게 된 게 100일만 잔치를 하는 게 100일까지 태어나서 100일까지 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그만큼 옛날에 그 신생아 생존율이 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14세 미만에 죽는 게 26%, 그리고 66명은 66%는 64세까지만 살고 4세 전에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8%만이 65세 이상 사는, 지금 여기 65세 다 넘었잖아요. 우리 한국은 평균 연령이 여성은 84세, 남성은 83세, 한 살이 남성이 적게 산다, 1년 적게 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금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정리해보면은 자기 집이 있습니까? 있다. 밥은 든든히 먹고 삽니까? 든든히 먹는다.
굶지는 않다. 깨끗한 물을 마십니까? 깨끗한 물을 마신다. 끓여 먹든지 수돗물을 먹든지 물을 사 먹든지 한다.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죠. 인터넷 다 접속을 할 줄 알죠. 내가 직접 할 줄 모르면은 누구한테도 부탁을 해서라도 인터넷 접속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산다 이거죠. 이 5가지에 우리는 속합니다. 전부가 다. 이 5가지에 속하면은 우리는 극소수의 특권층이에요. 그 세계 중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은 특권층이에요. 이 5가지를 다 하고 사니까요. 그 특권층이 7%예요. 7%. 특권층에 속하지 않는 게 93%예요. 집이 없다든지 밥을 든든히 못 먹는다든지 깨끗한 물을 못 마신다든지 휴대전화가 없다든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이 97명이에요. 93%예요. 7%만 자기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전화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접속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오직 8명만 65세 이상을 살고 65세가 넘으면은 이제 우리는 만족하다. 충분히 살았다. 65세 이후에는 언제도 죽어도 괜찮다. 이제 지구상의 생존 하는 사람들이 65세 이하에 다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미 인류 중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지금 여기 주보에 보면은 만족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7%의 특권층이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불만족스러운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보다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특권층 7%에 속한 특권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족스럽게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명예가 없다. 나는 권력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또 그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죠.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80개도 못 가지고 50개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99개 가져 있으면서도 하나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고자 하는 거 100개를 채워야 만족하는가? 100개를 채우면 또 만족을 못합니다.
미국의 작가 게일 세이는 저서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만족 결핍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8가지 조건으로 첫째가 자기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사람. 내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헛되게 걸어왔다고 느끼거나 실망을 자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지금까지 다들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들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8가지 중에 몇 개의 가장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 깊은 속까지 털어놓은 친구가 있는 사람, 명랑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긍극적으로 해석하며 처리하는 사람, 남의 비평이나 욕에 남의 비평이나 욕을 하고 이렇게 헐뜯는 이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너그럽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남이 나를 비평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 넘기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을 뚫고 나아갈 정신적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이렇게 8가지를 쭉 제가 읽었는데 아마 정리가 나중에 집에 가서 주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십시오. 미국 작가 게일 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쓴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만족 결핍증을 앓고 있다라고 했죠. 불만족을 다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불만족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만족을 하면서 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정한 만족은 부귀 영화 같은 물질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는 것에 찾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 이 작가가 이에 덧붙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남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산다면 삶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얼마 전에도 한참 우리 사회에 유행되는 것이 있는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유행되죠. 조그만 것에 만족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큰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조그만 것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하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리는 큰 뭔가에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러한 삶보다는 조그마한 것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 조그마한 소확행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계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9 식구가 한 방을 쓰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 집의 가장이 9,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살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한 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이불 하나를 덮고 함께 자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랬던가 봐요. 9 식구인데 한 방에서 같이 누더기 옷을 걸치며 살았다는데 견디다 그렇게 사는 것을 견디다 못한 그 집 가장이 현자를 찾아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현자시여, 저희 식구는 사는 꼴이 너무 참담합니다. 집안은 시끄럽고 더러우며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집 식구들이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정말 지옥에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 현자를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대답하기를 그 방에다가 염소 한 마리를 데려다 같이 키워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지금도 9명이 한 방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지저분한데 거기다가 염소를 데려다가 같이 살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대답이요 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현자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좋은 수가 있겠지 하면서 가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염소를 한 마리 데리고 방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염소까지 하면 10명이죠. 근데 염소가 어떻게 합니까? 염소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먹는 거 있으면 종이도 먹어요. 이게 산에다 매놓으면요, 이 염소는 그 나무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염소의 입이 닿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염소를 방에다가 데려놨으니 종이까지 다 먹고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먹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가 똥을 싸잖아요. 가난한 사내가 놀라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염소요? 염소랑 같이 살라고요? 현자는 꼭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워낙 현명한 인물인지라 사내는 시킨 대로 했어요. 무슨 수가 있겠지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옥 같았던 그 집안이 염소가 한 마리 들어오니까 더 난리죠. 집안은 전보다 더 시끄럽고 더러워졌으며 사생활 비슷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염소가 눈에 띄는 것마다 다 먹어치워 먹을 것도 입을 옷도 다 염소가 뜯어먹는 거예요. 염소도 배고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집안은 엉망이 되었어요. 식구들의 증오심이 폭발해버렸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재팔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삼재팔란은 그래도 얌전하다고 느껴지죠. 염소가 9명의
집안에서 9명이 사는 집안에 염소 한 마리가까지 들어와가지고 염소는 못 먹는 것 없이 옷까지 다 목으로 뜯어서 먹고 그러고 똥을 싸는데 이게 말이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폭발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그 현자가 한 달을 그렇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집 주인 사내가 화가 잔뜩 나서 현자를 찾아갔어요. 한 달 동안 염소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했어요, 현자한테. 그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염소를 치우게. 그러면 그대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고귀한지 깨닫게 될 걸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집에 돌아와서 염소를 집 밖으로 갔다가 끌어냈어요. 내고 조금 치우고 이게 이제 사람들만 염소도 쫓아내고 사람들만 사니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래요. 여유도 많이 있고 한번 치워놓으면 어지러지지도 않고 염소가 막 이것저것 다 뜯어먹었는데 뜯어먹는 것도 없이 물건 어디다 갖다 놓으면 그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 그런 데가 있잖아요. 아주 사람들이 시끌벅적 하는 데 들어가고 보면 기가 따가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기가 윙 소리 나면서 고요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자가 치우라고 하니까 치우고 보니까는 아니 옛날에 9명이 식구가 살았을 때 그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소란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현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현자가 염소를 한 달간 같이 살으라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현자가 우리를 홀턱 먹이려고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염소를 치우라고 하니까 염소를 치워보니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정리가 되고 치워놓으면은 하루 종일 가도 어지러지지 않고 옛날에는 9명이 살았던 그 집이 굉장히 좁았는데 지금은 9명이 사는데 여유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 염소 살다가 치우니까 지금은 왜 저렇게 고요하고 소란스럽지 않고 깨끗하고 한가지고 그런가. 이게 이제 일체유심주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먹기에 딸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9명이 처음부터 조용하게 소란스럽지 않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염소도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고요했을 텐데 우리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타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원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근데 소란스럽게 염소를 들였다가 빼내니까 그때서 이제 너무나도 조용하고 깨끗하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제도 가르치는 것도 아무리 말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해도 안 돼. 안 돼.
한번 염소가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진짜로 저는 안 가봐가지고 텔레비에서만 봤기 때문에 물이 더럽죠. 식수는 아니죠. 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사람이 사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큰 집, 더 깨끗한 집, 더 부유한 경제적 환경, 끝없이 요구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요구하면서 그것이 한 가지씩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만족을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80억 명이 있어요. 그 사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분을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7%에 속하는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고 유생적이고 편리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욕심만 계속 쫓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지구상 80억 인구 중에 7%의 특권층에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특권층에 속해서 풍요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이 9식구 가족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9식구들의 가족들이 염소하고 같이 살았을 때하고 염소를 뺐을 때하고 그 상황을 그 염소하고 한번 같이 살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그 삶이 정말 넉넉하고 정말 특권층에 속하는 그런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생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 왜?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으니까 그것만 느끼지 그 밖에 다른 것은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또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7% 특권층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더 특권층에서도 7%에서도 더 특권층에 살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부자, 평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